안녕하세요. 교재 42쪽을 한번 보시는데요. 42쪽에 44번을 보시면 답이 두 개죠. 네, 3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석시설물의 부지. 이거는 묘지가 되겠지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이거는 뭡니까? 대지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 4번도 틀린 지문이 있네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이런 것들은 지목이 양어장이 아니라 뭡니까? 철도용지가 되겠죠. 철도용지. 그래서 정답이 두 개네요. 3번, 4번. 네. 오늘은 46쪽부터 보겠습니다. 52번부터 보실 거예요. 이거 다 갖고 오셨죠? 네, 갖고 오셔야 되고요. 요약집도 갖고 오셔야 돼요. 52번 여기부터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왜요? 52번 아닌가요? 아, 안 갖고 왔다고요?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계셔도 되고. 네. 52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가, 소유자는 을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두 필지 토지를 구분하는 구조물 담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두 필지 토지를 도면위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해서 도면위에 등록해야 되느냐? 보통 이 담장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갑과 을이 절반씩 소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됩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과 을이 이 담장을 같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이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렇죠.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이때는 여기가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둘 다 소유자예요.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민법에 의해서.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요쪽,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요쪽.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고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쪽은 갑소유, 이쪽은 을소유. 보통 이 토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위주로. 그렇죠. 만약에 이쪽을 경계로 삼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도면을 바꿔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될 수는 없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됩니까? 상단부.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을 소유고 이 부분이 갑 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겠습니까? 여기.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져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절토된 토지가 있는 경우 이때도 여기 구조물이 설치가 될 겁니다. 이때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은 여기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낙석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원칙은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까? 상단부. 그렇죠. 이쪽은 갑소유고 이쪽은 을소유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갑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갑소유고 이 부분이 을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까? 여기. 그렇겠죠. 이를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예요. 요 세 가지. 첫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절도된 토지가 있는 경우. 이때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번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중앙.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2번, 니은.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상단부. 하단부죠, 하단부. 네,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상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은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리을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맞겠죠.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죠. 네,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3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토지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겠죠? 네. 2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 틀렸겠죠? 네.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그렇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다시 한번 외워보죠. 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100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0번지 토지가 있고 여기에 지상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갑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경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갑의 사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는 경우. 공익이 있는 경우 네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은 주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옵니다. 이를 사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행정법에서. 그래서 이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있죠? 공공사업. 그렇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익적 사업이니까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죠. 따라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죠. 뭡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8개의 지목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공공성이 대단히 강하죠.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사. 이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사.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집이 될 테고 4번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예요. 100번지 토지. 이 100번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려놓고자 합니다. 도면 위에다가 그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있고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 측량의 기준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는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측량기구를 설치하게 될 거예요. 이 측량기구는 평판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판 또는 측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옆에 기술자가 있을 테고 측량기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측량기사가 이 토지를 관찰해서 여기다가 그려놔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한 30m 떨어져 있다면 100번지 토지와 주변 토지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담장이 없다고 한다면 구분이 되겠습니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